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광양시는 전국 제1의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차별화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보육 서비스에서부터 교육까지 체계적인 정책들이 마련돼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광양시 교육 분야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계획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 류현철 교육보육과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광양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광양 교육 환경의 현실은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어느 한 지역의 그 교육 환경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지표나 인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중학생들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요,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그 지역의 학교를 통상적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부터서는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자기가 나고 자란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소위 이제 명문 고등학교를 찾아서 과감하게 관내 지역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살던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는 이제 유학생 진학을 하는 것이죠. 어떤 가정은 그 아이를 위해서 이사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학부모가 선택하지 않는 학교, 또 학생이 입학을 꺼리는 학교, 하물며 학교 때문에 이사까지 간다면 그 지역이 교육 환경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략 10수년 전 광양시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2003년 당시에는요, 광양시 중학교 졸업생 중에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 65%만 광양시 관내 학교로 진학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즉 공부 잘하는 학생 10명 중에 4명은 광양으로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현재는 한 1명 정도만 이제 관내로 가는데 오히려 전국 단위로 이제 고등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도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60%가 관내에서 광양으로 온 학생들입니다. 현재 모습이 그렇습니다. 2004년 1월 광양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정이 지향해야 할 최우선 분야를 묻는 질문에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는 겁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 환경은 20만에서 30만의 규모 있는 도시의 미래를 꿈꾸는 광양시로서는 최대의 걸림돌로 인식을 하게 되었죠. 교육 환경 개선이 없이는 광양시의 밝은 미래, 또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가 그동안의 투자와 지원을 해온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의 광양 교육 환경의 현실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교육 지원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투자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광양시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육 분야 지원 조례를 만든 일입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요,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자치단체 최종 의사결정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장의 교육에 대한 어떤 정책 제안과 추진 의지를 지지하고 동의한다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지난 이제 2002년 11월에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공교육 지원의 기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19년 동안 약 2천억 원, 연평균으로 보면 100억 원씩을 관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아낌없이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크게 교육환경 개선 사업, 또 무상급식, 학교 체육 지원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환경 개선 지원은 올해까지 약 850억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육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 광양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가 조성이 되려면 이제 보육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올해 교육 분야는 어느 정도로 지원할 예정인가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이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기존보다 축소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도 이제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작년까지는 이제 교육환경 개선비를 꾸준히 확대를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사업비를 재작년 수준인 67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3억 원이 이제 감소된 규모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인데요. 학력 향상 프로그램, 창의 융합 인재 육성, 특기 적성, 또 인성 함양, 그리고 진로 진학 등과 같은 사업들을 하는데요. 총 12개 분야에 64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코로나 비대면 수업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AI, 즉 인공지능 이제 교육 기자재가 학교 현장에 보급될 것을 예측을 해서 스마트 미래 교실을 구축하는 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더불어 특색 있는 이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사업비 중 5억 원을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다방면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좀 우선적으로, 특히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특히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사실 학업 성적 상위 학생들, 즉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위주, 또 고등학교 위주로 치중되는 어떤 그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과 연관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얼마나 많은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는가, 이게 이제 최고 성과인 줄로만 알고 또 당시의 어떤 시류나 분위기가 그것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리고 이제 성적 하위 학생들에 대한 상대적인 소외감, 박탈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만 우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또 미래의 진정으로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하지만 그 학생들 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에 더 치중을 하고 있답니다. 미래형 인재는 이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 나아가 유치원에서부터 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향상을 하고요. 타고난 특기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를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정책이라는 게 사실 좀 효과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먼저 가장 최근 소식으로 올해 광양 학생들의 이 대학 입시 성적, 대학 입시 결과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지원책들이 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육 분야 평가 기준이라는 게 딱히 뭐다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오늘 다른 자치단체들이 주로 활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주요 대학 입학률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이후에 주요 대학 입학률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중복 합격자가 포함된 수치이지만 광양 제철고, 백운고, 광영도 등 관내 그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총 313명이 중앙일보 선정 대학평가 상위 대학 20개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또 카이스트나 포스텍, 경찰대나 교육대학 등 특수대학하고 의대, 치의대, 한의대까지 포함하면 총 363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인문계교 졸업생이 1234명인데 30%에 달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유치원부터 초중고를 거쳐서 전 교육 과정에 대한 맞춤형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광양시는 지난해에 보육 분야 정부 포상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었죠. 네네. 광양 교육 정책들이 좀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다른 지자체에서 문의도 오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감사합니다. 보육 분야에 대해서 보육 분야는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앞서간다고 이제 자부를 하는 부분인데요. 네. 저희시 이제 민선 7기 보육 역점 시책을 말씀을 드리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시책을 시정의 최우선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예산도 64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우리 시보다 2배 정도
큰 자치단체의 보육 예산하고 맞먹는 규모입니다. 네. 이 예산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요. 시민 부담 보육비도 절감해주고 어린이집에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의 이제 선진 보육 정책이 전국 단위로 그 정책화된 것도 있거든요. 그 저희가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보육실하고 유이실 전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이 정책이 좋다, 굉장히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전국의 어린이집으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작년 3월부터 또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어린이집 만 0세반을 대상으로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수 배치 기준이 3명인데요. 2명으로 줄여주는 반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예산을 23억 4천만 원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만 1세까지 이제 확대를 했는데요. 이 사업도 전국 최초이고요.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매우 만족해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답니다. 이제 좀 앞으로의 과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광양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많은 인구, 특히 가족 단위가 들어오면 아이들, 학생들 숫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학령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집계가 됐을까요? 이제 우리 시는 택지 개발과 이제 기업 유치에 따라서 유입되는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건립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관내 광양응암지구 924세대를 시작으로 와우지구, 청왕도입지구, 덕내리 등의 총 3,390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의 인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것 같이 전입되는 이제 가정 유형이 1인 가구부터 이제 대가족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학령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지역별 인구 현황과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을 고려한 공동주택 세대별 학생 유발 계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시 공동주택 관련해서 학령 인구를 추정을 해보니까 약 678명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주변에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충분한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올해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게 됩니까? 예, 공동주택, 즉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는 건데요. 그 절차가 사업자가 이제 관련 법규에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에 주택건설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계획서를 접수한 자치단체에서는 사업계획 전반을 이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 건립으로 늘어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지를 도교육청에 의견을 묻고요. 도교육청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닐 학교를 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해당 지역 주변의 기존 학교에서 정원이 추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학교 신설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건립 중인 공동주택은 사전에 학교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사업 계획이 승인된 곳들이므로 학생들의 학교 부족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 관내 학교 대부분의 정원이 채워지게 되면서 추가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학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시도 이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건설사하고 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을 해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학교가 배정되지 않으면 학교 새로 만들면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000세대, 중고등학교는 6,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즉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방의 소도시에서 한 번에 4,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그동안 저희 시에서 학교 건립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서 학교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예로 작년에 성황도입지구에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고락중학교 이설 비용을 50억 원을 시에서 부담을 했고요.
또 인근 와우지구에 278억 원의 초등학교 건립 비용이 필요했는데 저희 시에서 약 14억 원을 부담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양에 전남 최초의 공립예술고등학교가 지난해 첫 입학생을 받았었죠. 지난 2일에 두 번째 입학식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예술중학교 건립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 예술중학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자님 말씀대로 지난 2일에 창의예술고등학교의 두 번째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이제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님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창의예술중학교를 내년 2022년에 개교하겠다고 공표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 시가 교육청하고 예술중학교 설립을 논의할 때는 2019년에 이제 협약을 할 때는 올해 2021년에 개교를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술고등학교를 1년간 운영을 해보고 개선할 사항을 중학교에 반영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1년을 늦추어서 2022년에 이제 개교를 하기로 한 사항이었는데요. 그날 교육감님께서 그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내년도 이제 입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하고 학부모님은 안심하고 입시에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술중학교는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부지 내에 3층 규모로 건립이 되는데요. 예술고등학교와 통합학교로 운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병설중학교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은 음악과 미술과 2개 학과고요. 학생 수는 학년당 40명, 즉 120명 정원이고요. 원거리 학생을 위해서 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함께 건립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개교하고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하고 잘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기숙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특히 창의예고 기숙사 수용률이 좀 다른 지역보다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학교까지 생기면 다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해결책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고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예고에 이제 학생 정원이 학년당 60명씩 총 180명인데요. 안타깝게 현재 건립된 기숙사 수용 규모는 60명에 불과합니다. 올해로 이제 개교 2년 차이니까요. 예고 학생 수가 1학년 50명, 2학년 52명 합쳐서 이제 102명인데 일부는 기숙사 이용을 할 수 없는 지금 형편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추가로 60명 규모의 기숙사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예술중학교가 이제 개교되면서 예중의 신설 기숙사가 72명을 또 수용하는 규모인데요. 예고하고 예중하고 기숙사를 좀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제시를 했고요. 예고 기숙사가 빨리 건립되도록 도교육청하고 잘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광양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광양시가 바라고 기대하는 광양의 교육의 모습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광양시는 현재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아이 잘 키워주는 도시가 되려고 합니다. 과거 광양시는 공부하러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부하러 오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의 발전적 정책 제안과 과감한 대정 투입을 하는 광양시장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과 예산을 승인하고 의결해주는 광양시 의회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광양의 아이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좋은 시설에서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들 다 하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 지역을 근무해 보았지만 광양시만큼 학교 지원과 교육기관하고 잘 협력하는 것도 보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광양시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육 분야에 주력하는 만큼 나타나는 가시적인 성과들을 토대로 광양시가 교육의 메카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